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큰 시계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도저히 차볼 엄두가 안 나는 시계가 있고, 원래 크게 차는 게 맛이라는 파네라이가 있습니다. 파네라이 특유의 선굵은 디자인과 아이코닉한 존재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이즈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가볍게 극복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브랜드에게는 파네리스티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팬 포럼도 있는데요.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파네라이의 팬들이 보여준 화력은 다른 어떤 인기 브랜드들도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팬의 규모만 봤을 때는 롤렉스도 두렵지 않았던 파네라이가 이제는 뚜렷한 하락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시계의 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파네라이도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진위 여부나 신제품들의 스펙 하락과 관련된 몇 차례의 시끄러운 논란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파네라이는 여전히 추천할 만한 시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의 객원 멤버이기도 한 손성길님의 소장시계 루미노르 펨 915를 갖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네라이는 1860년 지오반니 파네라이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설립한 시계 상점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라디오미르라는 라듐 기반의 야광 도료를 각종 관측 장비에 적용하는 특허를 확보해서 이탈리아 해군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30년대부터는 롤렉스를 비롯한 여러 시계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군 특수부대를 위한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파네라이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회사는 90년대 이전까지 민간인들을 위한 시계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둔의 브랜드는 1993년에 일반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합니다. 파네라이가 거둔 갑작스러운 성공에는 어느 정도는 운도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당대 최고의 무비스타였던 실베스타 스텔론이 휴식차 들른 이탈리아에서 우연하게도 파네라이의 부티크를 발견하게 된 건데요. 스텔론은 그 자리에서 파네라이의 시계가 가진 독특한 외양과 밀리터리 헤리티지에 매료되어 버립니다. 스텔론은 직접 구입한 루미노르 시계를 차고 촬영 중이던 영화 데일라이트에 등장한 것은 물론이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루미노르를 직접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대 홍보 대사로 맹활약한 스텔론 덕분에 파네라이는 미디어와 대중들의 선망을 받는 시계 브랜드로 순조로운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97년에는 지금은 리치몬트 그룹이 된 방동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게 되고요. 2005년부터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장착한 라인업들을 하나둘 늘려가면서 역사적으로 내세울 만한 자기 엔진을 만든 적이 없었다는 약점을 보완하고 이미지를 일신하게 됩니다. 스텔론이 첫눈에 반했던 루미노르 컬렉션은 파네라이가 민간 시장에 나온 1993년부터 거의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시계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파네라이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생긴 건 비슷비슷한데 케이스의 소재가 무엇이냐, 파워 리저브가 얼마나 기냐, 방수 성능이 얼마냐, 한정판이냐 아니냐, 스몰 세컨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600만원대에서 시작해서 1000만원대를 훌쩍 넘는 모델까지 있습니다. 오늘 다룰 펨 915의 경우에는 300m의 방수 성능에다가 파워 리저브 8일에 P5000 수동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고 스몰 세컨드가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리테일가는 831만원입니다. 이 시계에 들어간 P5000 무브먼트는 인하우스라고는 하지만은 리치몬트 그룹 소속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그렇듯이 파네라이가 직접 다 만들었다는 의미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기보다는 그룹 내 무브먼트 계열사인 벨프루리에가 파네라이의 니즈에 따라서 만들어준 인그룹 무브먼트로 이해하시는 게 현실에 더 가깝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5000은 가장 파네라이다운 무브먼트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네라이라는 브랜드의 역사와 공명하는 부분이 있는 엔진이기 때문인데요.
파네라이가 군용 시계를 한창 만들고 있던 1940년대 말의 기술 수준에서 시계 고장의 가장 큰 원인은 용두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파네라이의 과제는 특수부대원들이 용두를 자주 만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파네라이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8일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던 엔젤러스사의 수동 무브먼트를 채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엔젤러스사의 무브먼트와 같은 파워 리저브 8일의 스펙을 자랑하면서 등장한 P5000은 이 유명한 역사를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P5000의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스프렁 방식의 밸런스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 시계는 무브먼트의 정확성을 조절을 할 때 헤어스프링의 유효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밸런스 휠에 달려있는 나사를 풀고 조여서 관성을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설계는 밸런스 휠의 브릿지를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브릿지를 두 개의 스크루로 견고하게 고정한 거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설계이긴 한데, 특이한 건 스크루 밑에다가 양방향으로 다 돌아가는 링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무브먼트로 전해지는 진동이나 쇼크를 상쇄를 해서 밸런스의 운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를 한 설계라고 합니다. 8일의 긴 파워 리저브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P5000은 두 개의 배럴과 좀 더 길고 얇은 메인 스프링을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브먼트의 외관은 이 시계의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좀 아쉽습니다. 별로 브릿지 밖으로 노출된 부품이 많이 있는 무브먼트도 아니고,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만 페를라주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피니시를 한 것도 이 가격대의 무브먼트에선 좀 보기 힘든 것입니다. 어차피 다 가려져서 밖으로 보이는 거는 밸런스 휠과 서드 휠 정도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요즘 나오는 모델들부터는 솔리드 백을 사용해서 케이스백을 열지 않는 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무브먼트 얘기는 이쯤 하면 될 것 같고, 루미노르 컬렉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은 1950년대의 군용 모델의 디자인을 이어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말에 처음 만들어졌던 파네라이의 군용 모델들이 롤렉스가 만든 오이스터 쿠션 케이스를 그대로 받아 쓴 것에 불과했다면은, 이후의 파네라이 시계들은 현장의 요구들을 점차 받아들여서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은 와이어 러그가 좀 더 튼실하고 두툼한 현대적인 형태의 러그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는 시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용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이트 실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장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반달 모양의 가드 옆부분을 보시면은 레버암이 있는데, 이 레버암을 닫아 놓으면은 용두가 꾹 눌리면서 충격이나 침수로부터 보호가 되는 구조입니다. 수동 감기를 하거나 시간을 맞추실 때는 이 레버암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던 이 장치를 통해서 파네라이는 더 높은 방수 성능과 내충격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특징적인 구동 방식과 외양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해 보시면은 레버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하고 단단한 게 제대로 된 장비를 만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는 기분도 들고요. 원조 군용 모델들은 케이스 직경이 47mm에 달했지만은 팸 915는 그래도 44mm로 사이즈를 줄여놓은 겁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3.4mm에 두께는 유리를 포함해서 13.8mm고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서 132g에 달하니까 어떻게 봐도 사이즈가 작거나 가벼운 시계는 아닙니다. 게다가 크라운 프로텍터의 존재는 가뜩이나 큰 케이스를 더 커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24mm 러그 폭에 맞을 커다랗고 두툼한 스트랩들도 대개 시계의 존재감을 더 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루미노르는 보기에 예쁘라고 만든 디자인은 아닐 겁니다. 한밤중에 바다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견디라고 만든 케이스고, 시야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으라고 만든 다이얼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단순 무식하게 생긴 쇳덩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시계가 크기도 크고 선도 굵직굵직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동글동글한 케이스에 반달 모양의 크라운 프로텍터가 달려있고 거기에 동글동글한 오버사이즈 숫자까지 있으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는 묘한 반전의 매력이 파네라이에게는 있습니다. 케이스와 다이얼의 피니시도 단순하기 짝이 없지만은 모든 것들이 크고 묵직하고 풍족하게 제공되다 보니까 소재의 물질성과 피니시의 질감이 더 부각되는 면도 있습니다. 두툼한 쿠션 케이스
케이스 위에 얹어진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요즘 시대에 속하는 물건 같지 않은 진정성 있는 레트로 바이브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 크림색이 도는 샌드위치 인덱스와 펜슬 모양의 시분침도 자연스럽게 파티나가 발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아무리 논란이 있다고 해도 파네라이 말고 어떤 브랜드가 이 같은 분위기의 시계를 내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펜슬 모양의 시분침은 보기에도 예쁘고 오버사이즈 숫자 인덱스와의 조화도 좋습니다. 9시 방향의 스몰 세컨드도 흰색으로 강조가 되어서 생각보다 작은 감이 없고 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네라이 시계들은 챕터링에 세부 미니 트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금이 없어서 지금이 정확히 몇 분인지 읽기에는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네라이는 2020년을 루미노르가 나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기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애매함이 있습니다. 파네라이가 루미노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건 1949년이니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49년에는 트리튬을 야광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라듐 기반의 라디오미르를 대체하는 새로운 트리튬 기반의 야광도료라는 뜻으로 루미노르가 등장한 건 빨라도 1962년 이후입니다. 이런 약간의 역사 뻥튀기가 있는 건데요.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해도 루미노르 시리즈의 매력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루미노르 컬렉션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50년대에 나온 게 맞긴 하고요. 약간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루미노르 컬렉션에는 트리튬이 아니라 스트론튬을 기반으로 한 축광 방식의 슈퍼루미노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다이얼과 핸즈에 아주 풍족하게 야광도료가 적용되어 있어서 루미노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좋은 밝기와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자기밖에 못 만드는 독특한 밀리터리 히스토리를 가진 강렬한 개성의 시계가 있다는 건 파네라이의 여전한 강점이고 매력입니다. 당장 파네라이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께 대안으로 추천할 만한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는 걸 봐도 파네라이한테는 분명한 유니크함이 있는 겁니다. 브랜드의 역사를 실제보다 멋져 보이게 포장하거나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광고하는 건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도 다 하는 일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파네라이의 인기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각종 시계 커뮤니티에서 주목도가 워낙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크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네라이 정도의 위상과 인기를 가진 브랜드가 지금보다 더 하이엔드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장의 대세가 그 방향이고 어떤 브랜드가 그 방향으로 갈 능력이 된다면은 가야겠죠.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걸 계속 잘 하면서 예전보다 더 좋은 시계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시계의 품질과 스펙은 떨어뜨리면서 가격만 올리겠다고 하면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이 점에서 파네라이의 최근 행보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부대를 위한 다이버 시계를 만들던 회사로 명성을 떨쳤는데 방수 스펙이 엉망인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든가 소비자들에게 고지없이 기존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기능을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린다든가 밖에서 사온 범용 무브먼트에다가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같은 모델 번호를 달아서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든가 하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력한 팬베이스를 가진 회사고 조금만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알아서 홍보하려고 하는 팬들이 전 세계에 대기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파네라이가 조금만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면은 구매할 만한 좋은 시계들이 카탈로그에 많은 매력적인 브랜드입니다. 자꾸 이상한 지뢰를 섞어서 그렇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파네라이의 명작 팸 915를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